피부팀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머리카락이 나는 거에 기대를 100%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그 여름 네네. 피부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요.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해를 제일 많이 받는 부분 말도 못해. 거기가 지금 막 날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보통 많이 빠질 때 보면은 여름 지나서 가을에 우수수 빠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제 M1 샵을 잡습니다. 뭐 염색약이 잘못됐다면서. 또 여름에는 또 지금 약간 컬러도 좀 밝게 하고 염색도 많이 하고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노화가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게 얼굴에만 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두피에도 오고요, 몸에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탈모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잘 씻기만 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요, 두피도 피부예요. 그래서 보통 탈모 클리닉에서 두피도 피부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클리닉에서만 할 수 있는 샴푸 방법, 특별하게 클리닉에서만 할 수 있는 두피 각질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외선으로 인해서 이미 한번 자극을 받은 상태야. 근데 그게 얼굴보다 두피는 두껍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텨요. 그러면서 땀이 얼굴보다 두피에 더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땀으로 인해서 pH랑 유수분이 무너졌어? 근데 거기에 자외선을 또 갖다 붙여? 그러면은 사실은 이 안에서 겉에 보이는 것보다 이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이 안에 모낭이나 진피나 이런 공간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빠르게 혈액을 공급시키거나 아니면 영양분을 공급시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심장 위로 올리는 혈액 공급이 어쩔 수 없이 떨어져요. 계속 내려가기만 해요. 그러니까는 부어도 얼굴이 붓는 게 아니라 막 다리가 더 많이 붓게 되고, 그러니까 머리까지 적극적으로 피를 올려서 돌리게 되려면 물도 많이 마셔야 되지만 거기에 해당한 말초신경, 머리카락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니까 얘네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노화의 결과물이 탈모 중에 진짜 제일 스트레스 받으시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 노화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공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차적으로 그 공간에 아주 많은 다량의 영양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그 모낭을 막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그 각질이 계속해서 과각질화 되게끔 피지가 밸런스에 맞춰서 유지되지 않는지, 이게 다 모두가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어 앰플, 요즘에 탈모 앰플이라고 해서 진짜 좋은 제품들 많은데 그것만 한다고 머리가 나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세정도 돼야 되고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혈관 안에 상태랑 혈관 안에 제대로 된 영양분이 공급되는지. 그래서 제가 장누수 증후군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식으로 혈관과 혈행이 움직이는 그 공간에 문제가 생긴 거, 그 다음에 그 영양분을 넣어주는 그 기관에 포도당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이슈들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세포가 일을 할 수 있는 영양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오틴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머리카락이 진짜 실제적으로 나는 거에 기대를 100%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비오틴만 많이 먹는다고? 비오틴만 우리 한국인들이 89점 몇 %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비오틴 일부러 많이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막 아이오브 이런 데서 막 고용량으로 사.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은 그게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긴 하지만 그게 원투데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현상이 생긴 게 아니라 장시간 노출되고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덥고 습한 날은 기본적으로 pH랑 유수분이 금방 무너진다라는 기준으로 더 잘 씻어야 되고 더 많은 때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대로 세정이 되는지, 뭐 계면활성제가 자연유래다, 천연유래다 이런 것들로만 순한 거 찾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피가 약한 사람일수록 세정이 잘 돼야지. 이게 순한 세정제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냥 설거지만 하더라도 찌든 때는 찌든 때 전용 세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순한 거를 쓰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젖병 소독할 때 왜 그렇게 소독해요?
매번 베이킹 파우더나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선 일부러 다 삶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용기 진짜 튼튼한 거 써야 되는 거고, 그렇게 열에 노출돼도 아무렇지도 않은 용기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두피에 문제가 생겨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어. 근데 왜 두피 세정에 대해서 순한 계면활성제가 무조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만 찾아다니시는 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요, 매일매일 제대로 세정하고 매일매일 내 몸속에 필요한 영양분을 끊임없이 계속 공급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어플리케이터로 이게 모공이 막히지 않고 있는지 조금 뚫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왜 기본 가이드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만 조금 전문 클리닉 다니시면서 조금 도움을 받는 거지, 기본적으로 잘 씻고 두피도 피부이니까 잘 발라주고 그 다음에 관련한 영양제를 잘 드셔주시기만 하시면 사실은 덥고 습한 여름에만 두피 관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시사철 두피와 모발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 개 중에 하나만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문제를 갖고 계시거나 그 부분에 답답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완벽하게 다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여름은 그냥 머리카락과 머리통이 그냥 날아가고 있다. 자외선에 진짜 흠씬 두들겨 맞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두피를 가지고 저녁에 좀 잘 씻어주고 거기에 잘 발라주고 그 다음에 잘 쉴 수 있도록 잘 말려주고 이런 식으로 피부 대접을 조금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은요, 가을에 머리카락 빠진다고 이제 그 욕실에서 그 떨어지는 머리카락 보면 눈물 흘리실 일은 없을 거라는 장담을 해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오늘은 또 질문이 없네요. 네. 네, 여러분들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고요, 풍성한 머리카락을 한번 자랑하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